자, 지난 14일 한 유튜브 채널에 학폭 관련 영상 하나가 올라오면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상 공개합니다. 누구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걸까요? 네, 표혜림 씨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채널 운영자는 자신을 표혜림 씨의 동창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학폭 가해자로 4명을 지목을 했고요. 이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서 올라온 영상이 이거 하나인데 올린 지 5일 정도 만에 현재 3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혜림 씨에 따르면요. 동창생 중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릴 정도면 영상 올린 사람도 학폭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니겠냐 하는 추측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영상 올린 사람 또는 그 속에서 지목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연락이 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 영상들이 이제 가해자들의 지금 사진인데, 자, 오죽하면 표혜림 씨 본인이 아닌 표혜림 씨의 동창을 자처하는 어떤 분이 저걸 올렸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개 영상을 올린 사람은 표 땡땡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표 땡땡 씨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그 학폭을 당했는데요. 일진 4명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침 예림이는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익명의 힘을 빌려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입은 옷에서 더러운 냄새를 뱉대면서 욕설과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변기속에 넣었다고 그래요. 아,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해자들의 실명과 그리고 졸업사진 그리고 직업 근황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까지도 이걸 올렸단 말입니다. 상당히 좀 생생하게 올렸었는데 그리고 가해자들의 직업이 뭐냐면은 육군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있었고 또 미용사도 있었고 또 한 가해자는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꾼 이름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공개를 했던 채널 운영자는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마 공익적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사적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표혜림 씨가 누군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사건 반장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좀 소개가 됐던 분이죠. 예, 지금 보이시는 저분입니다. 이게 12년, 그러니까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저렇게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정말 일파만파 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어떤 상황을 이런 분위기를 타고 더 많은 분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일단 통쾌할 수는 있는데 아까 뭐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신상정보 공개 얘기를 우리 사건 반장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봐도 특정 강력범죄 처벌, 그러니까 아주 절차 요건이 까다롭게 얼굴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학폭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는데 일반인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밖에서 공개를 했으면 일반 명예훼손죄 되는데 정보통신망에서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어이구.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약 허위 사실이다, 예. 학폭 이런 게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짓으로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적 요건이 맞다면 아주 공익적 지금 뭐 저 사실이 표혜림 씨는 이게 이 당한 게 맞고 학폭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게 맞다 그러면 공익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형사적 책임 또 이게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설명은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그냥 그야말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직업 그리고 근무지까지 공개가 됐는데 또 저 4명, 공개된 4명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일하고 있던 그 미용실, 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네, 그 가해자 한 명이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몰려가서 별점 테러를 하고 또 전화도 폭주했다고 하는데 그 해당 미용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건 인지한 뒤에 바로 계약 해지 조치를 해서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본사에서는 이거와 별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고요. 학교 폭력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 없고 사실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하. 학교 폭력 당한 피해자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미용실 측이 피해를 호소하니까 표혜림 씨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표 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미용실은 이 일과 관련이 없고 가해자는 이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을 뿐이다. 가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초중고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표예림 씨, 최근 가해자 한 명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응, 말해. 니한테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옛날에 내가 니한테 했던 짓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심했던 거는 기억해. 근데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이 철 없을 때잖아. 철 없으면 그렇게 행동해도 돼? 너 철 없었으니까 나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미안하다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고. 너는 맞으면 아프고 나는 맞으면 안 아파? 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는 나를 그렇게 왜 때렸냐? 나도 모르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때렸는지를 나도 몰라. 야, 교수님, 나도 모르지. 그걸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사실 이제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제 그 기억을 불러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 예컨대 이제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기억을 하고 싶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사실 그 피해자가 저렇게 그 물어오는 그 상황에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그땐 철이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가해자는 쉽게 잊고 피해자는 그걸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가해자 20명에게 이제 이 피해자가 DM을 보냈는데 나는 그 당시에 방관자였다. 옆에서 봤을 뿐이다. 너 증거 있냐?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나는 즐겁게 논 기억이 있는데 너 왜 추억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추억을 더럽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화를 한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보낸 DM에 3월 달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답을 줘서 연락을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가 느끼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표예림 씨가 이 학교 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한 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현재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자,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이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상해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7년이거든요. 결국은 표예림 씨도 그렇고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 당했을 때 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학교 폭력 관련된 공소시효를 정지해달라 국회 청원을 한 거고요. 5만 명 이상이 30일 내에 동의를 하면 국회에 이게 법안으로 접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이 100% 동의수는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서 만약 받는다면 성범죄하고 비슷하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표예림 씨가 지금도 어디에선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꼭 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일 안타까운 게 학폭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욱더 치밀해져 있고 더욱더 악랄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살아남길 바래요. 그게 가해자들한테 하는 가장 큰 복수일 거예요. 자, 혹시 2011년 그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던 사진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저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1년 대구 중학생 학폭 사건의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로움에 몸서리치면서 울부짖고 있던 그
장면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정말 죄송해요. 우리 가족 정말 사랑했습니다. 막내 누구누구 올림. 뭐 이런 유서를 쓰면서 교수님, 이게 말이죠. 벌써 12년 전 사건입니다. 대구 중학생. 자, 이게 지금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솔직히. 12년 전. 그렇죠. 12년 전부터 이미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었는데 이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학교 폭력은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예림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당부를 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부모님한테 이 사정을 갖다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럴 여건이 안 되면 기간, 즉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그 어떤 분위기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떤 그 공분 같은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라도 그 손을 갖다가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 표예림 씨 같은 경우 자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 자기도 상담을 하고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갖다 계기로 해서 정말 이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학교 폭력이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좀 이렇게 순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